자, 31번 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알파가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전원측 시력값은 100볼트이고 유도성 부하 가지는 정류기다. 자, 유도성 부하 L 부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류 회로 정리해 봅시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단상 반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단상 이선식이죠. 교류 단상 이선식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다이오드든 사이스트가 붙었고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더라. 이때 여기는 아직 교류입니다. VAC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직류 전압 ED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 단상 반파 말이 없으면 무유도입니다. 이때 ED는 파이의 루트 2 그죠? 파이의 루트 2 VAC 빼기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한데 얘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 계산하면 얼마? 0.45 나옵니다. 그래서 0.45 VAC 얘 무유도 부하 R 부하일 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단상 전파. 단상 전파는 무엇? 단상 3선식입니다. 교류가 단상 2선이 아닌 단상 3선식이 돼서 중성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부하를 가운데 여기에 부하 L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붙인다. 이때 다이오드 혹은 사이스트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한 번은 또 돌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전압이 VAC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ED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ED는 두 가지로 나누죠. 무유도 부하인 R 부하일 때는 얘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파이의 2루트 2 VAC 얘 계산하면 0.9 V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도 부하인 L일 때는 알파, 점호가 알파 들어가고 파이의 2루트 2의 VAC의 뭐 코사인 알파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0.9라고 그랬죠. 0.9 VAC의 코사인 알파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죠? 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풀이를 해보면 단상 전파니까 얘 식이네. 거기에 알파가 60도이고 단서에 유도성 부하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D 알파는 0.9 VAC의 코사인 60도 계산하면 되죠. 얘 VAC가 단서 조항에 전원축 시력값이 100V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V.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45도 나옵니다. 45V 도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답은 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다. 문제 32번. 부홀즈 계전기 설치 위치는 가 변압기 주탱크 혹은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그죠? 우리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보호한다고 그랬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양단에 1차와 2차에 CT를 연결해서 여기 동작 코일, 여기는 억제 코일, 그죠? 그래서 차 전류 I1과 I2 사이의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I1 빼기 I2가 설정치면 동작하라. 걔가 차동 계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동작을 막기 위해서 I1을 기준하든 혹은 I2를 기준하든 거기에 따른
차로 동작하는 것은 비율이 붙는다고 그랬죠. 비율차 동기력이. 얘는 뭐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게 있었죠. 그게 부홀즈 계정이더라. 아시다시피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반드시 오일 탱크 TR 절연유를 쓴 변압기, 거기에 코일이 안에 있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다 안 채우고 여기가 절연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전류가 커지면 히트,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절연유가 뭐 기상된다고 그랬습니다. 상부의 압력이 올라가죠. 그랬다가 반대로 전류가 떨어지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번에는 기상이 된 것이 다시 액상으로 된다고 했어요. 상부 압력은 낮아지죠. 그때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고?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가 유입되더라. 이 작용을 그 유명한 호흡 작용이라고 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니하고 다 채운다, 기름을. 이 상태로 두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상화가 되어서 물리적으로 폭발하죠. 그래서 배관을 연결하고 여기에 기름을 여기까지 채운다. 그러면 호흡작용은 여기서 있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밀폐를 진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서베이터라고 그랬습니다. 부홀즈 계정기는 여기 중간에 설치한다. 온도가 올라가서 기름이 불불 끓으면 걔가 기계적으로 압력으로 칩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동작하겠네. 그죠? 얘가 부홀즈 계정기라고 얘기했죠. 그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던 거. 그래서 계속 제가 강의한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꾸준히만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계속 반복되는 거 있죠. 그것만 하면 필기시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특수 직육이 아닌 거 가보면 고주파 발진기, 주파수 교류에만 있죠. 그러니까 얘가 답입니다. 답이 가번 되시겠네요. 34번. 변압기의 2차 저항 0.15ohm을 1차로 환산하니 360ohm이 됐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답은 라이시고 권수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변압기의 권수비. 자, 변압기 회로는 이런 거죠. 유도 전동기 회로와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기가 1차, 얘가 2차. 변압기는 돌지 않죠. 유도 전동기에서는 뭐 고정자, 회전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이때 여기 권선, 여기 권선, 그죠? 여기에 1차 전압, 여기에 2차 전압,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 1차, 여기에 저항 2차. 권수비 NO1 대 NO2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그리고 1차에 흐르는 전류 I1, 2차에 흐르는 전류 I2 이렇게 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권선비 1번에 권수비 N 쓰기도 하고 A 쓰기도 합니다. 자, 권선비이기 때문에 1차 N1 대 N2 권선비와 전압은 비례하죠. 그래서 V1 대 V2. 그리고 유기 기전용으로 따지면 E1 대 E2 하셔도 되는데 전류는 반대더라. I2에 I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자, 2차 저항을 1차로 환산을 한다. 등가해로 그리는데 이 2차를
등가회로 하나의 회로를 바꿉니다. 그 말은 얘를 이런 식으로 회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R1, 여기는 R2. 그죠? 그죠? 이때 얘는 환산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2차를 1차에 대해서 환산을 하면 R2는 바뀝니다. R2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권수 B의 제곱에 원래의 R2를 곱하면 됩니다. 반대로 1차를 2차로 환산하자. 그러면 R1은 바뀝니다. 근데 이때 A제곱분의 1을 해서 R1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론을 알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문제는 2차 저항이 0.1일 때 1차로 환산하니 360ohm이더라. 그 말은 2차를 1차로 환산한 또 다른 R2는 A제곱의 R2라고 그랬죠. 얘는 기존, R제곱이 아닌 거. R2. 얘는 기존의 R2. 얘는 환산된 거. 그죠? 그래서 권수 B는 A제곱에 환산된 R2-를 R2로 나누면 됩니다. R2는 원래 얼마라고? 0.1이었고 R2-는 바뀌어서 360ohm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양변을 또 씌우면 A가 되겠네. 360에 0.1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 내용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문제 35번. 계좌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병렬로만 되어 있는 것이 다의 분건이 되겠네요. 자, 분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전기자 권선 RA가 있고 계좌 권선 RF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 얘가 분건이죠. 분건. 자, 가를 보면 가의 타여자 기는 전기자와 계좌가 얘는 같은 회로죠. 병렬로 된. 아예 별도로 된 게 타여자입니다. 별도의 전원중계. 얘가 전기자 RA. 얘는 계좌 RF. 별도의 전원중계 타여자. 나의 직권기는 전기자와 계좌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RA 전기자 권선에 여기가 계좌 권선 RF인데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F라는 기호 대신에 RS라는 기호를 씁니다. 얘는 이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되어 있죠. 라의 복권은 외분권과 내분권으로 나눕니다. 먼저 외분권, 복권 중에 외분권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전기자 RA가 있고 직권 계좌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얘 여기서 따면 내분권, 직권 계좌 밖에서 따서 RF를 붙이면 외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RF가 전기자와 병렬인데 얘만 하고 병렬은 아니죠. 왜? 직권 계좌 얘하고 병렬이니까. 그죠? 그죠? 이게 외분권. 자, 내분권 길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RA에 RF에 RS 여기 전기자에서 땄다. 그래서 얘를 내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세한 것까지는 뭐 그죠? 병렬이냐 직렬이냐 회로 구성이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36번 넘어갑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가. 아까 문제에 21번을 참조하면 21번. 다의 2차 저항 기동은 권선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넘어갑니다. 37번. 또 정류회로 나왔네.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호치 E. 그죠? 나는 VAC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VAC를 썼죠. 라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단 정류기 전압과는 묻힌다. 자, 말이 없으면 무유도 부하인 R 값 말하는 겁니다. 반파 정류죠. 아까 문제 31번에서 다뤘던 거. 31번에서 반파의 ED는 파이의 루트 2 VAC. 그죠? 0.9의 VAC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전류 ID는 전압 ED를 R로 나눈 거죠. 그죠? ED는 파이의 루트 2의 VC의 R이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파이 루트 2의 VAC 나누기 R 되겠다. 얘는 이 기호를 무슨 기호? E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그죠? 그죠? 정류회로도 무진장 잘 나옵니다. 무진장. 어떻게든 제가 기출문제 처음부터 그냥 계속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되어서 저절로 합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8번. 용량이 작은 변압기에 단락 보호용으로 쓰는 게 나의 과전류 계정기 OCR입니다. 얘는 전류치가 설정치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릴레이인데 주로 소용량일 때는 단락 보호용으로 쓰시더라. 39번.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답이 다합니다. 계좌 전류와 회전력과의 관계.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 할 때 E는 60A에 P ZN 볼트라고 그랬죠. 이때 얘를 기계 상수 K로 해서 K 파이 N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K는 계좌 전류에서 만들어지죠. 아까 분권할 때 뭐 직권이든 그죠? 분권으로 예를 들면 얘가 RA, 얘가 RF, 얘가 파이를 주어야 그죠? 발전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계좌 전류하고 유도 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0번 넘어갑니다. 극수 10, 동기속도 600, NS 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동기발전기는 동기속도로 돕니다. 동기속도 NS는 P에 120, F에 RPM. 여기서 주파수를 물어보니 주파수는 F는 NS에다가 P를 곱하고 120으로 나눈 헤르츠가 되시겠네. 그죠? 동기 속도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0 RPM. 극수는 10급. 계산기를 두드리면 주파수가 50Hz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죠.